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요. 해외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지루한 흐름 끝에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순매수에 나선 반면 기관은 순매도로 대응을 했죠.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마감했고요. 일부 모바일 게임주들의 급등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살펴보니까 흐름 좋은 편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마감 포인트부터 살펴봐 주시죠. 예, 지난밤 일단 글로벌 증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우리 시장에도 훈훈한 어떤 그런 마음 전해주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 뭐니 해도요. 일단 경제 지표 긍정적으로 나왔죠. 미국에서 나왔던 어떤 그 11월 자동차 판매 대수의 11년 만에 사상 최고의 증가폭 부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이버 먼데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죠. 주말에 쇼핑을 못했었던 어떤 그런 쇼핑객들이 사이버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사이버 먼데이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사이버 먼데이 작년 대비해서도 19%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줬다라는 점. 일단 전반적으로 얘기들이 설왕설래 소비와 관련돼서는 말들은 많습니다만 일단은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들 어쨌든 투자 심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스탠리 피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유가 하락이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핵심 변수인 소비와 유가의 방향성과 함께 이에 따른 우리 시장 영향까지 살펴봐 주시죠.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 자칫 잘못하다가 다 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다소간 좀 간과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김동현 앵커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니 해도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소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낮아지고 있는 국제 유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국제 유가 부분, 유가에 따른 어떤 그 민감도 부분, 소비와 관련된 민감도 어느 때보다도 크게 나타날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국제 유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자동차의 판매 대수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면서 연말 소비에 대한 증가 폭이 오히려 유가의 하락 폭보다 몇 배, 한 4배, 5배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역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버 매출도 그렇고요, 국제 유가의 하락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소비의 포커스가 지금 맞춰지고 있다라는 점, 이 국제 유가의 하락분이 소비와 직접 연결되고 있다라는 연결고리에 있다라는 부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와 관련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이냐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결국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시장에서는 소비에 신경을 쓴다라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국가에서는 그 소비 물품을 대기 위한 제조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 오늘 이제 중국 PMI 지표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제 한 10시 전후에서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 부분 역시 우리 시장 내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소비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 얼마 전 발표되었던 어떤 경기 부양 정책 등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부응을 하면서
그 발표되는 지표들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소비 확대 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유가의 하락과 맞물리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어쩌면 매우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매크로 환경을 살펴보면요. 저성장, 또 저금리, 저물가인 이 삼저 시대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업종이나 변수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해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좀 해결해 주시죠. 네, 우리 김동현 바로 명확하게 지금 시장의 상황 그리고 주변 환경의 상황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삼저 시대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삼저 시대가요, 주식시장에 결코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매우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일 것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유가가 진행이 된다 하면 소비의 활성화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환율이 내려가다 보면 원화의 절하가 계속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수출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고요. 저금리 부분, 저성장과 저금리는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금리가 이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예금으로 몰리는 돈들이 어찌 보면 주식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배당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될 그런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결국은 좀 종목이 좀 좁혀지겠죠. 수출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최근 좀 수출주들의 어떤 그 급락 부분이 좀 시장에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조금씩 좀 반등으로 다시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모바일주의 상승과 더불어서 화학주의 상승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삼저 시대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상황을 그대로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마저 가져봅니다. 연말 다가갈수록 연말 소비 그리고 연말 배당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미국의 소비 확대 부분, 유가의 하락과 맞물리면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연말 소비 관련된 부분들, 신흥 시장에서의 경기 활성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 이 부분 중국 시장, 중국 상해 증시 어느새 2760포인트까지 와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결국은 미국의 소비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출주, 오늘은 한번 수출주에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아울러서 게임주의 어떤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 게임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은 대표님 말씀대로 수출주와 게임주에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관심주였던 JB 어뮤즈먼트가 5,900원 손절가를 터치해서 패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승률 41승 40무 27패가 되셨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AS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추천하고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또 상한가도 가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손저가를 터치를 했고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패 처리가 되었습니다. JB 어뮤즈먼트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 추천하고 난 다음에 한번 크게 빠졌죠. 크게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 상한가를 가는 날이었어요.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고 옆으로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는데 그래요. 참 기업의 가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4분기가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고 그런 모습이지만 차트상의 모습은 한순간에 우리의 투심 자체를 흔드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크게 급락이 나타난 상황이 연출이 되면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매수를 하겠습니까? 맞죠?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게 또 개인들이고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쉽게 상한가를 이렇게 도달하는 모습도 나타나면서 주가를 올리는 계기가 되었고
자, 시가부터 떠서 뭐 상한가를 박아버리는데요, 맞죠? 뭐 제가 그때 알기로는 오전 시간에 상한가가 닫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들어가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9,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고,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입니다. 대신 조건은요. 자, 그리고 만약에 손절 처리가 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재매수에 대한 기회를 한번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격권역 자체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 구간입니다. 항상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 JB 뮤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앞으로의 트렌드적인 변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계속적인 이슈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노출 빈도를 봤을 때는 JB 어뮤즈먼트가 다시 한 번 더 주가상에 큰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자, 한번 월봉 보시면 사실 뭐 박스권 상단이죠. 박스권 상단이지만 이 자리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 구간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가 됐는데요. 뭐 상한가 드신 분들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자, JB 어뮤즈먼트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종목도 한번 실패를 했던 종목입니다. 자,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 잠시 한 번만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뭐 지지점은 없어요. 지지점도 없고 뭐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추천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바뀌지 않았다. 저는 차트 보고 매매를 뭐 여기서 어떻게 이게 개발학도 나오고 지금 음봉이 지금 3일 연속으로 음봉인데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진실을 우리가 놓치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고, 자, 유진 로봇이라는 기업이 분명히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시죠.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수출 규모의 증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능형 로봇이라는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청소용 로봇이 되겠죠. 그 로봇에 대한 21기, 바로 2013년도 총 매출액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2기 3분기라는 것은 2014년 3분기까지의 매출액을 뜻하는 부분이고, 그 21기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약 3배 가량이 올랐죠. 3배가 조금 안 됩니다. 280% 정도가 오르는 모습이고, 자, 이런 모습을 수출액이 크게 증가를 했다는 것은 독일사 바로 밀레 청소기에 대한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대신 국내의 매출적인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80% 가까이 줄었는데 그만큼 국내 경기는 안 좋다는 거죠. 하지만 해외적으로 판매에 대한 부분 자체는 꾸준히 늘고 있다. 기업의 가치가 건전하게 바뀌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매출 내역 확인인데요. 두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 부분이 지능형 서비스 로봇 제조,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완구 부분에 대한 도소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진 로봇이 로봇만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한 개밖에 없었으면 추천을 하지도 않았겠죠. 자, 세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로봇이라는 기업이 진화월드라는 그 완구 업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죠. 자, 진화월드의 대표적인 이제 상품이 이제 어머님들이 아실 만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컴포트 트라이크입니까? 그 자전거, 자, 고가에 팔리고 있죠. 그리고 뽀로로 자전거, 뽀로로 도미노, 뭐 타요 버스 뭐 많이 팝니다. 이런 완구 제품에 대해서 꾸준한 매출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두 번째 그림 잠시 한번 보시면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고 부분의 도소매에 보시면 자, 매출액을 보실 건데요. 점점 여기에 대한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직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 똑같은 캐시카우 플로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캐시카우 플로우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국내 경기 변동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던 이 플로우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유아동에 대한 그 소비는 쉽게 줄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한 가족당 뭐 집에 아기가 하나 둘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의 씀씀이 쉽게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매출처를 가질 수 있는 바로 유럽권, 미국권, 글로벌적인 권역 자체의 매출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제가 볼 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빠졌어요. 그러면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많이 빠졌어요.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이고 고가 권역 자체에서 지금 이만큼 빠졌고 추천도 중간에 한번 했다가 상한가 뭐 비슷하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또 빠졌죠. 그래서 폐가 됐는데 그래요. 저는 뭐 차트적인 부분을 떠나서 지금의 가격은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실적적인 부분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3분기 역시 좋은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됐던 모습이고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올릴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뭐 오늘 곧장 상한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뭐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청자분 마음대로도 안 되고 어느 전문가 마음대로도 안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을 좀 더 판단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게 바로 주식의 참 진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3,920원 더 빼나 안 빼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로는요. 유진 로봇을 다시 한번 공략해 주셨습니다. 강연회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강연회는요. 자, 2014년 12월 6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부산에서 저 혼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혼자 강연을 합니다. 자, 서면역 1번 그리고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우리 투자증권 부산 WMC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인데 오셔가지고 강연에 꼭 들으시고 그리고 소중한 시간 함께 나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니까 미리 오셔가지고 같이 뭐 얘기도 할 수 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님과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2월 3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동식 대표님께서 개장 분위기부터 살펴봐 주실까요? 일단은 장이 좀 긍정적으로 출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인의 좀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지수의 하방인 2060포인트를 좀 찍고 저희의 뭐 문제가 됐었죠. 항상 문제가 됐었던 20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뭐 매수 주체 또한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힘을 뭐 받아가지고 어느 종목이 갈지, 어느 업종이 갈지, 이 업종과 종목 그리고 외인의 매매 패턴을 좀 보시면서 트레이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요, 0.62% 상승한요, 17,772.15엔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 SDS는 0.42%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41%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KB금융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삼성화재 0.99%,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오늘 0.63%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동서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CJ 오쇼핑은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GS 홈쇼핑 오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2%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컴투스는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이제 정윤성 PB께서 업종별 분위기 살펴봐 주실까요? 예, 먼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세 움직임이고요. 코스피 우선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빨간불을 들어온 쪽과 뭐 파란불을 들어온 쪽 거의 좀 대등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가장 강한 쪽을 먼저 보시면요, 아무래도 유가 하락 관련 주겠죠. 대한항공이 오늘 3.3%, 아시아나항공이 1.9% 강세 움직임이고요. 해운주들도 또 수혜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죠. 대한해운이 강보합권, 현대성산이 강보합권, 페노션만이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그 통신주들 좀 강한 모습인데, KT, SK 브로드밴드 강보합권이고요. SK텔레콤은 마이너스 1%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주들은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유한타증권이 2.3% 강세지만 나머지 기타 종목들은 빠지고 있고요. 메릴츠 종금증권이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쪽 보시겠는데요. SK 하이닉스가 1.2% 강세고요. 삼성전기가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 상당히 재미없고 지루한 장이 계속적으로 또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초반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와는 반대로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조이시티가 11%의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액토즈 소프트가 3%대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세 방송 콘텐츠를 보시겠는데요. J콘텐츠리 같은 경우가 1.5% 강세고요. SBS 컨텐츠 어브, CJ ENM 등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 관련주들도 좋은데요. YG 엔터테인먼트, SM 모두 강세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만이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을 노려보고 있는 LED 관련주들, 서울 반도체, 포스코, ICT, 루멘스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윤동식 대표께서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봐 주실까요? 일단은 개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으로 한 75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또한 뭐 88억 정도, 기관은 뭐 희한하게 오늘 같은 장에서도 155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155억 중에 151억 정도가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뭐 투신이나 은행이나 기타 뭐 연기금, 국가 이런 부분에는 뚜렷한 매매 동향은 장 초반에 없는 걸로 아직 파악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은 3억, 기관은 14억 정도 순매수 기준인 반면,
외국인이 13억 정도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쪽에서 좀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6억 이렇게 순매수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를 놓고 본다고 치면 업종별로도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대형주나 중소형주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 나눌 것 없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매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88억 정도의 순매수 중에는 전기전자가 역시 헤드, 탑을 달리고 있지 않나, 106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탑을 달리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운송장비가 좀 특이하게 28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관 투자자의 매매 동향보다는 외인의 매매 동향을 좀 신경 쓰시면서 지수가 향방이 1964포인트 그리고 51선과 21선이 닿는 이 평선 이 사이의 갭을 어떻게, 이 사이의 이 포인트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건가에 좀 방향을 맞춰가지고 투자하시는 장세가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환율도 굉장히 급등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8원 20전에 상승한 111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17원 50전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는 1117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달러화 자체의 강세 요인과 주요 상대통화의 약세 요인이 동시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달러화 강세 요인은 미 국채 금리의 상승과 미 연준 관계자의 매파적 발언이고요. 상대통화 약세 요인은 유로존의 생산자 물가 하락 소식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최근에 급락했던 에너지 업종이 급등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지수의 상승은 미 국채 금리의 상승을 유도하면서 이를 반영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미 연준 관계자가 최근의 유가 하락이 미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하락 기대감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고요. 미 연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 연준의 FOMC 회의 성명서에서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이 누락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달러 강세에 더욱 힘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유로존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가능성이 커진 점은 유로화의 자체적인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배경으로 달러엔은 119.28엔까지 상승하는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116원 25전 수준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달러엔과 달러원 모두 지난 11월 20일 이후 달러 강세 요인과 차익 실현 그리고 상대 통화들의 약세 요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조정이 진행되어야 하는 시기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만큼 조정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달러 엔의 경우 전 고점을 돌파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119엔대 초반대에서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20엔대에 진입할지 여부는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달러 원 역시 가장 최근의 고점은 1120원인 만큼 오늘 장의 흐름을 통해서 단순히 상향 조정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연 고점을 갱신할지 여부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달러원은 1110원대에서의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두 가지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목요일 저녁의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와 금요일 저녁의 미국의 11월 고용지표 발표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미국시 양적 완화의 단행보다는 단순히 드라기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만을 듣고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의 11월 고용지표는 실업률은 5.8%, 또 비농업 부분 고용은 23만 명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달러화의 약세 조정이 일어난다면 11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번 달에 미 연준의 FOMC 회의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12월 내내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KTNG입니다.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된다는 소식에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게임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렌터카주들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소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KTNG부터 보시겠습니다. KTNG의 담배값 인상 소식에 의해서 강세 움직임이 있죠. 우선은 인상 소식 정도로 있었기 때문에 2,000원 정도 인상의 소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KTNG가 이번 담배값 인상으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소식에 의해서 장 초반에 3%대 급락이 있었습니다. 전날 국회에서 담배 가격을 금연종합대책의 원안으로 2,000원 인상하기로 이제 최종 확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담배값이 올라갑니다. 이번 인상은 죄조건자에게는 실질적인 이득은 없고 오히려 급격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실적 감소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담배값 인상 소식에 의해서 KTNG가 사실은 주가가 올랐었죠. 그럴 때는 10만 4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사실 이번에 담배값 인상의 수혜가 KTNG에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담배값 인상안에 따르면 지금 담배세가 기존에 119.9% 증가를 했지만 제조권자의 출고가는 4.6%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회사 KTNG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담배값 2,000원 인상에 추가적으로 가격을 200원을 더 인상하면 출고가는 현재 대비해서 28%가 증가해서 급격한 수요 감소가 있을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부가 좋은 것이지 KTNG에게 좋은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더욱더 안 좋고 지금 현재도 담배를 피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기회에 끊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자담배 쪽으로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KTNG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하지만 KTNG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삼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이든지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담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게임주들을 보시겠는데요. 게임주들 우선은 조이시티 오늘 10%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어제 상한가로 마감이 되고 오늘도 갭상승하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작 모바일 게임의 기대감인데요. 우선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주주 히어로의 인기라든지 아니면 건시 배틀의 중국 진출, 애플 앱스토어 출시 기대감 등 여러 가지로 앞으로 캐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여졌었죠. 특히나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 특히나 모바일 게임 쪽 컴투스를 중심으로 날아갈 때 주가가 조이시티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의 게임주들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웹젠 같은 경우는 오늘 6% 정도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워낙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매물대가 있었고요. 이 밖에도 넥슨GT나 위메이드 모두 다 강보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컴투스가 조금씩 밀리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모바일 게임주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아웃퍼폼을 한 20% 정도 더하지 않는 이상은 횡보 또는 밀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젠 같이 이제 오늘 급락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언제든지 추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조이시티 같은 종목들은 그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키 맞추기 양상으로 될 수가 있다. 특히나 모바일 신작 게임의 실질적인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앱스토어에서 인기 다운로드 순위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렌터카 관련주인데요. 렌터카 관련주들 특히 대표적으로 AGL 렌터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법안이 있었죠.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락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거의 하한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한가
에서 반등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플러스 0.33%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자동차세 인상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악영향이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심을 조금씩 살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부의 렌터카 세금 인상안으로 이제 AJ 렌터카 등 렌터카 관련주들의 이익이 절반 수준으로 급강할 것이나 우선 인상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그렇고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증세가 굉장히 앞으로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도 돈이 없고 우선은 전체적으로 다 돈이 없고 돈이 있는 곳은 이제 가게와 정부와 그다음에 회사, 그러니까 기업들 크게 세 개의 경제 주체를 경제학적으로 보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와 개인은 돈이 없고 회사만, 기업들만 돈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배를 재분배하는 쪽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증세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경환 총리 때부터 나왔지만 배당주에 대한 부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오늘 얘기했던 종목 중에서 두 개, KTNG와 지금 AJ 렌터카 같은 렌터카 관련주 바로 증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렌터카 부분뿐만이 아니라 KTNG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각 업종별로 세금 부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코스피 시장이 조금은 박스권 내에서 좀 불투명한 부분을 분명히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AJ 렌터카 같은 경우는 차량의 75%가 기업 업무용 차량의 렌탈 수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과에 대해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세금 부과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AJ 렌터카 접근은 쉽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공주입니다. 유가 하락 수혜 전망에 여전히 오늘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YG엔터테인먼트는 중국 사업 확장 기대감에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블은 자사주 취득 결정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유가 하락으로 가장 영향받고 있는 운송업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 항공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3.6%가량 오른 1,600원 정도 오른 45,1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모습은 좋죠. 어제 같은 경우는 야간에 유가가 2달러 정도, 2불 정도 올랐죠. 2불 정도 올랐고 68불, 브렌트 기준으로 68불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주가 차트 자체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좀 작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항공주 좋죠. 이 항공주 대한항공 말씀드리면서 제가 SOL이랑 SK이노베이션 정유주가는 다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가가 70불이 무너진다라는 얘기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돌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좀 발맞추어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요. 유가가 만약에 지금 빠져가지고 그제죠. 그제 같은 경우는 급락해서 66불, 67불 사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유가가 70불 이하로 빠진다는 거는 이미 좀 예감된 상황인데 60불에서 65불 사이 정확히 말해서 65불 사이에서 좀 밴드를 좀 그려가지고는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가 60불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셀가스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스도 문제가 됐고 미국에서 지금 예전에 오일 쇼크죠. 오일 쇼크 이후로 석유 수출을 금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석유 수출을 다시 재개하는 걸 보면 유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한다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투기 세력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가 연초만 대비해도 연초만 해도 100불 가까이 했던 거에 대비해서는 한 35%, 40%가량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 가지고 루블화 가치도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 증시 자체도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유와 관련된 정크본드 가격도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항공 제가 왜 자꾸 이 정유 시장, 유가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 기름값, 브렌트유, 석유, 두바이유, 텍사스 이 가격을 말씀드리냐면 65불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유가가 지금 68불인데 66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는 오르고 그제는 급등을 하고 어제는 좀 밀린 상황인데 어제 밤만 해도 유가가 2불 가까이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전일 뭐 2% 정도 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거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유가 자체 가격 밴드를 제가 말씀드린 65불 브렌트이온 기준으로 65불 사이에서 좀 맞춰가지고 좀 움직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유가가 더 급락을 한다고 하면 뭐 항공주 뭐 가장 변동성이 큰 거는 대한항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이 될 건데 지금 만약에 편입을 하셔가지고 급등하는 패턴을 원한다 하시는 것보다는 박스권 장세가 분명히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운송업종 그리고 항공주들에서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만약에 유가가 진정이 좀 된다 아니면 유가가 70불 가까이로 다시 튕겨져서 올라왔다 하실 때는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에 뭐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좋고 만약에 유가가 65불까지 밀렸다 하시면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같은 종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은데 항공주에 대한 뭐 코멘트는 아까대로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는데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같은 정유주에 대해서는 좀 코멘트를 달리할 게 저번 주 금일 유가가 10% 이상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이랑 S오일 같은 경우는 한가가 가진 않았습니다. 뭐 장중에 5% 빠진 상황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그것을 조금 주가가 아직까지는 좀 덜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뭐 시각도 있기 때문에 유가가 빠지는 거, 상승하는 거에 양쪽에 다 베팅하지 마시고 만약에 유가가 빠졌을 경우에만 항공주에 좀 베팅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뭐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음으로 이제 YG엔터 말씀드리겠는데 뭐 중국 쪽 사업을 한다 해서 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좋죠. 뭐 그 V자 급반등의 차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초에 주가가 38,000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750원 오른 48,1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엔터주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YG 같은 경우는 뭐 매년 조금 흑자를 많이 내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분기, 3분기에는 영업이익 증감률이 좀 감소되긴 했지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연 단위로 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뭐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 중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텐센트죠. 텐센트랑 이제 콘텐츠 제작 공급 관련해 가지고 좀 공급 계약을 했다 해서 뭐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죠. 뭐 한 20일 가량 되는 거래일 중에 주가가 저점 대비해 가지고 한 20% 가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 가량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눕혔다가 가지 않겠는가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형적인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48,000원, 47,000원 이 밴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이렇게 막 가파르게 내가 사면 막 5%, 10%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기대감보다는 조금 밀려가지고 좀 5일선 가까이 근처에 오시면 조금 매수해서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진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블인데 이제 무증한다고 그랬죠. 무증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자사주 취직한다고 그래갖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9억 규모의 자사도 취득을 결정을 하였다. 뭐 주주 가치를 재고를 하겠다. 뭐 해가지고 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시총이 좀 작죠. 300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 글쎄요. 시총이 좀 작은데 불구하고 뭐 자사주 취득을 조금 해서 주가를 부양시키겠다라는 논리인데 보안과 관련된 섹터
그리고 뭐 과거에 좀 뭐 공시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공시분봉해가지고 뭐 시장에서 양치기 소녀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던 종목이기도 한데 결과론적으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승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같은 경우는 좀 적자를 했지만 2, 3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증가를 했습니다.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전체적으로 뭐 1분기에도 뭐 보합, 2분기에도 보합, 3분기에는 마이너스 4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놓고 본다고 치면 2014년도에도 조금 안 좋게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주가가 고점대에 비해 뭐 한 반토막 정도 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총이 일단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전략이 왜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어제나 아니면 11월 초에 이 종목을 사셔가지고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에는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기업이 실적이 꾸준히 증가되는 패턴이 나온다 하면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초에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한 뭐 6,700원 선이 오면 어느 정도 좀 익실현을 하고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리온입니다. 외국계 매도세의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크라운제과는 허니버터칩 끼워 팔기 논란에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젤은요, 뽀로로 전화기의 인기에 2거래일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우선은 종목 하나씩 보시겠는데요. 먼저 오리온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외국계 매도세에 의해서 약세 움직임으로 있고요. 마이너스 1.8%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제과 사업 쪽에 대한 성장률 회복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우선은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우선은 최근 들어서 매물대가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은 중국 이익 같은 경우는 20%대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이 이제 기존에는 수출 위주로 가고 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수 쪽의 활성화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리온의 성장성은 더욱더 견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대 나왔을 때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게 한 번쯤은 밀렸을 때 담는 그런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PER 부분이 이제 35배 정도 되고 있죠. 내년도에 본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 받고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까지 본다라면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현재 주가대에서 바운딩에 세게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선은 97만 7천 원이 현재가인데요. 90만 원대 언더에서 한번 잡아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서 잡아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크라운 제과인데요. 크라운 제과 그동안 참 많이 올랐었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매물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니버터칩의 끼워 팔기 논란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뭐 재밌는 사진으로는 뭐 허니버터칩이 인질극 이라고 되어 있어서 허니버터칩이 이제 뭐 맥주를 팔 때도 허니버터칩을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뭐 한 박스를 사려고 하면 허니버터칩을 먹기 위해서 맥주를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론상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죠. 우선은 보면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는 그 끼워 팔기 논란에 대해서 특히나 혜태제과 같은 경우는 매장 자체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제조사와는 이제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우선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비슷한 유사 제품이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농심이라든지 롯데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 제품이 나오면서 예전에 봤었을 때는 꼬꼬면이라든지 그런 하얀 국물에 있는 라면이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돼 있으면서 지금 사실은 그 제품이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제자리로 갔던 이벤트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유엔젤인데요. 유엔젤 최근 들어서 뽀로로 전화가 인기에 의해서 이틀째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어플리케이션 전화에서 세계 주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교육 부분에 다운로드 1위 소식에 있었죠. 특히나 뭐 일어나기, 밥 먹기, 예절 교육도 굉장히 친숙한 캐릭터를 통해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인기는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상한가로 가 있지만 이게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적인 적자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정도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으로 붙였다가 나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났군요.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는 레젯의 논의 중단에 엿새 만에 반등하고 있고요. 금호타이어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워크아웃 졸업 기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웹제는 너무 올랐나요? 그동안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강원랜드부터 보겠습니다. 레저세, 참 강원랜드 이게 좀 애매한 종목이긴 한데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갔다 오긴 했었는데 레저세, 강원랜드란 기업 자체가 원래 석탄이죠. 석탄과 관련된 옛날에 석탄 채굴을 했던 지역의 사람들을 조금 어떻게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좀 만들어진 기업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정부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좀 모습을 좀 바꾼 이미지 그대로 틀은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틀은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에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레저세 참 연말만 되면 국회만 열리면 매년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얘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레저세 얘기 나오면 증시는 약간 밀리고 강원랜드는 약간 밀리고 그리고 이제 뭐 강원랜드 측에서 만약에 레저세 올리게 되면 우리 입장료 올리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래 그럼 레저세 안 올릴게. 이게 매년 똑같은 패턴인데 이런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밀릴 때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괜찮은 기업이죠. 연말 시즌이 돌아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고배당 종목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강원랜드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연말에 슈팅이 뭐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레저세 도입이 좀 묘화됐다 해가지고 주가가 32,000원을 찍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950원 33,050원에 좀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연말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인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금호타이어인데 워크아웃이 이제 마무리됐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도 350원 올라서 1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차트도 굉장히 좋은 차트에 속하고 있는 뭐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21선을 강하게 돌파해서 좀 오른다면 121선인데요. 121선 강하게 돌파해서 오른다고 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알이라 보고 있는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수급을 좀 강력히 놓고 보시면서 트레이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수급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연 바닥에서 누가 매집을 해서 올리냐에 따라서 슈팅 레인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일단 수급을 놓고 보면 개인 같은 경우는 최근 조금 많이 매수를 했죠. 많이 매수한 반면 기관이 좀 여지없이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인도 그거에 발맞추어 가지고 매수보다는 매도에 좀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면 주가가 만약 올라봐야 뭐 11,500원, 12,000원 이 선에서는 좀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점에 잡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그 밴드 11,000원 아니 11,500원 11,700원 이 밴드에서는 어느 정도 익힐런 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웹젠인데 넘어갔죠. 예, 넘어갔습니다. 7,000원짜리 주식이 24,000원, 5,000원 예, 갈 만큼 갔는데 자, 이 종목을 과연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되냐? 보유하신 분들은 언제 매도하셔야 되냐고 이렇게 라인지를 잡아 보시면 한 27,000원, 8,000원 이 정도 선에서는 예, 단기적으로는 좀 정리를 하시고 나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다. 나는 웹젠 기업 괜찮다. 끝까지 가져가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5일선 이탈 안 하시면 장기적으로 쭉 물고 가시는 전략도 뭐 유효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인성 PB님과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일 뿐 추세 상승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외국인 매수 유입이 주춤해지고 있다. 제한적인 시장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대형주 위주의 업종별 빠른 순환매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미증시 상승 섹터에 관심 갖자 에너지와 헬스케어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12월 마지막 할인 기간이 될 듯하다.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대형주 위주의 업종별 빠른 순환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최근에 시장 보시면 뭐 미국 이제 연말 소비에 대해 가지고 기대감이 좀 많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특히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해 가지고 우려가 중국이랑 유럽 제조업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 확대 요인들이 좀 대외 변수로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 이제 반등세를 좀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무디스가 일본 같은 경우에 국가 신용 등급 강등까지 하면서 환율 변동성까지 좀 더 우려가 커졌던 모습인데 우선은 박스권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저점 부분에서는 이미 좀 충분한 물량 소화 과정 거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관 주정 이후에는 뭐 반등의 강도가 오히려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뭐 대외 변수들이 좀 시장 하방 압력에 극심한 부담까지 줄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에 의해서 수급 개선 시장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분 고려한다라면은 코스피는 뭐 앞으로 이제 좀 약간 계단식 상승 패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2,000선까지는 안착 시도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코스피 2,000선 계단식 상승 패턴 나타난다 하면은 대형주 중심의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 1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연기금들이 뭐 과거 사례에서도 보면은 매수세가 가장 강한 시점이었고 특히 이제 배당을 겨냥한 프로그램 매수세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이 배당 확대를 꾀하는 그런 부분에서 맞물려서 배당 수익률이 상승한다라면은 추가적인 외국인 기관들 수급 개선도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3일 연속 상승하는 업종 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승 업종별, 이제 종목별 연속성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시는 전략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업종 종목으로 접근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주 위주로 좀 여전히 저가 매수 관점 유지하시는 전략 제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이 드디어 조금 회귀를 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540선 위고요. 코스피는 1970선 위에서 지금 안착을 시도하려는 모습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나놓고 보면 시장은 늘 이 단기적 비합리적이고 불확실한 구간에서 장기적 합리적이고 확실한 구간으로의 회귀를 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돈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계좌는 지금 많이 슬림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많이 빠졌겠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진행하셨다면 분명히 다시 살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형 종목군과 지난 종목군들 위주로 살펴보면서 빠르게 좀 시장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지겹습니다. 그죠? SK 하이닉스 좀 오르면 빠지고 좀 오르면 빠지고 참 더디게 갑니다. 그런데 가기는 갑니다. 그죠? 다시 48,000원대 위에서
지금 시장 지금 그렇게 보이고요. 자, 삼성전자도 이제 130만 원대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대형 종목군들 중에 결국은 전자 쪽에 매기가 조금 보이시죠. 제가 전일도 나와서 전차가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드렸었는데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요 얘기도 지금 참고를 해보세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합니다. 결국은 전자하고 자동차가 이제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지금 보이는 것은 계속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고 그쪽으로 보이는 것은 결국은 전차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조선정유 역시 조선정유화학은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철강금속 괜찮습니다. 그죠? 제가 중소형 철강주들도 괜찮으니까 철강주는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계속 이 아침 시간에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 점 참고가 되셨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전기차 쪽에 많이 빠졌죠, 그죠? 국제 유가가 빠지면서 전기차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는데, 자, 안 갈 수 없는 섹터잖아요. 국제 유가가 빠진다고 갑자기 전기차 생산 중단합니까? 그죠? 그리고 또 갑자기 국제 유가가 확 빠졌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파리 모터쇼가 왜 국제 유가가 빠졌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파리 모터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전기차 위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미국에서 이거 원유 재고 갖고 있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되겠다 싶어서 빠르게 수출 쪽으로 내놨습니다. 그게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죠. WTI입니다. 그걸 수출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두바이유 이런 쪽에 국제 유가가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감산을 안 하겠다, 즉 감산 결정을 안 하겠다라고 오페크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조를 보였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까지 같이 빠졌는데요. 전기차는 갈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걸 뺏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자, 사물 인터넷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일 말씀드렸던 MC넥스와 아바텍, 전일도 좋은 흐름을 보였죠.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한 3%대에서 전일 시가에서부터 한 3%대 그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부터요. 그리고 아바텍도 지금 오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수료 정도의 수준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수익 구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이제 지금 중소형주의 매기가 조금 보입니다. 그 전반적인 중소형주 매기 상승 쪽이 보이죠,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IT 관련 쪽에서도 제가 지금 탑픽으로 잡아드렸던 거지, 그걸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전자결제주, 제가 연말 바로 소비 시즌과 관련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 그걸 제가 언제 얘기 드렸나 보니까 지난주 바로 수요일 날 여기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섬유의복도 얘기 드렸었죠, 그죠? 근데 오늘 TK케미칼이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섬유의복 쪽에 TK케미칼 얘기도 드렸었는데요. 자, 많이 빠졌었죠. 조정이 들어왔습니다만 결국은 한 방에 회복해 버립니다. 그죠? 한 방이에요. 한 방에 딱 회복하면서 지금 2,000원대 위로 안착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세요. 자, 지금 보면 애니메이션 관련주도 좋고 다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고. 자, 오늘 간다 다시 간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좀 포지션을 좀 짧게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롱텀 포지션의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 점 좀 참고해 보시고요. 3D 프린팅 시장, 요게 재조명 받고 있죠. 그래서 3D 프린팅이 왜 지금 재조명을 받느냐 하면
지금 가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발전, 즉 하드웨어적 발전이 이제는 어떤 한계치에 다다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 쪽에서의 소프트웨어적과 연동되어서 발전하는 이런 부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 시장에 실적 옥석 가리기가 이제 시작됐다. 이 3D 프린팅 시장 내에서요. 그리고 지금 보면 3D 프린팅 관련주들이 뭐가 많이 줄었어요? 신용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모래 주머니를 많이 뗐다는 얘기죠. 그죠? 몸집을 가볍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슬림화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처럼 뚱뚱한 사람이 가속 붙으면 잘 달립니다만은 가속 붙기 전까지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몸을 슬림화 시켜 놓으면 초반부터 잘 치고 나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 붙어도 또 잘 달리고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셔서 3D 프린팅 관련주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STI, TPC, 스맥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죠? N자형의 바닥 구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죠? TPC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스맥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조금 여기서 매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매기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것은 TPC, 스맥, 하이비전 시스템 세 가지가 좀 강하게 올라옵니다만 실적이라든가 기술력을 보면 STI를 좀 따라잡기는 힘들어요. 이 세 회사들이.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잘 유심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가야 되는 미래 섹터 쪽의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완전 딱 이게 가까운 미래에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조금 먼 미래예요. 근데 충분히 매기가 들어올 만한 자리대는 와 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방망이 짧게 쥐고 가셔야 돼요. 이거 길게 장타하겠다, 이래 쫙 가겠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짧게 보셔야 돼요. 자,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중장기 투자하라 해놓고 웬 방망이 짧게 지락하노 이런 시장이 그래요. 지금 시장이 조금만 올라오면 패대기를 치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계속 시장하고 어긋나게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가끔은 이런 재미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간다 또 간다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72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43포인트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